안녕하세요. 지금 이 가방이 가죽이 좀 하드한 뻣뻣한 가죽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얼룩, 이게 뭐냐면 뭔가로 이제 닦으신 거죠. 그리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앞전에 이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렸는데, 세척을 약품으로 해도 여기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칫솔로 또 세척을 하고 틈틈이 뭐 염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흰 얼룩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틈 사이까지 세척으로 했고, 그리고 염색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가죽이 두껍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무늬의 엠보가 깊은 가죽은 염색을 해서 마감을 하는 것보다 코팅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가죽이 뻣뻣하고 이 골이 깊으면 예를 들어서 염색이 깨지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감까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으로 가서 제가 마감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가방이라 복원을 해서 더 쓰고 싶죠. 그리고 뭐 큰 이상은 없으니까요. 로고나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감을 하기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옆면에 장식이나 이런 곳에 옆면에 염색 약품 묻었다 하면 이렇게 이쑤시개로 제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쉽게 떨어지는 약품들이 있거든요. 금속에는. 가죽에는 딱 눌러 붙는데 금속 부분에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안 묻는 것 같아도 청소를 하면 이렇게 묻어 나오죠. 자, 그러면 마감을 해주는데 약품은 어떤 식으로 희석을 하느냐. 이제 이 가방을 마감을 해줄 정도의 양이면 되겠죠. 20% 정도 미만으로 희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빳빳하면서도 두껍고 엠보가 깊은 가죽은 마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안 생기고 좋아요.
이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도 필요 없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기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 있죠? 그런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얀 얼룩이 안 지워졌는데 이제 가방이 깨끗해지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검 같은 경우는 바람의 세기도 좀 중요하죠. 모든 공정에 있어서요, 세척이든 염색이든 마감이든 일단은 안 보이는 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가는 양을 체크를 해주고, 자 이제 바닥면부터 해볼게요. 빈틈없이 염색도 잘 됐고, 마감을 하게 되면 표면이 굉장히 매끈해집니다. 그리고 물기도 차단을 해주고요. 자, 삐끗했던 옆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넓게 펼쳐서 마감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세척만 했을 때도 희끗한 얼룩처럼 보였던 가방인데 이제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건을 뿌려줄 때는 앞쪽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까지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익산에 있지만은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지만은 거의 택배 일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방 종류면 가방, 이제 가죽의 상태에 따라서만 처리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모서리가 염색이 이렇게 해졌었는데 아무 이상 없죠. 이제 그런 복원 작업들, 주로 있는 일들이 평균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름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진 곳이 없도록 봐가면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끈적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건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작업의 공정이나 순서들을 잘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장갑을 끼고 느낌을 봐도 부드럽습니다. 공정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죽이 아주 부드러운 가죽도 있고, 자켓 같은 경우는 양가죽도 있고 소가죽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의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요령을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